이해는 되셨죠? 뭐 기억은 어떻게 뭐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제 하자 있는 점하고 하자 없는 점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느낌상 들어가시면 돼.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이에요? 나쁜 점이겠지. 하자 있다니까 이게 좋은 점이겠지. 그러면 보세요. 그럼 정반대야, 정반대. 하자 없는 점에는 지금 이제 빨리빨리 가야 돼. 좋은 점이니까 선의를 점유하는 거겠죠. 그럼 반대 무슨 점에는? 악의 점에는 하자가 있겠지. 자, 과실이 없이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 뭐 있는? 과실이 있는 건 하자가 있겠지. 평온하되, 그럼 반대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공연은 다 드러나게 그 얘기예요. 그럼 반대는? 은비가 뭐예요? 몰래, 그렇죠. 계속된데 불계속이에요. 그렇게 반대로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선의점유, 악의점유 간단히 보시면 선의점유, 악의점유에서 이 선의는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선의 그러면은 아는 거, 모르는 건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또 조금 더 강해요. 자, 그럼 선의점이든 악의점이든 전제는 둘 다 뭐가 없어? 본권이 없어요. 자, 본권 의미는 이해하시죠? 예. 본권이 없는데 선의점에는 그 본권이 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오신,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지가 소유권도 없으면서 지가 소유자라고 믿으면서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선의점유라고 그래요. 자, 근데 악의점유는 똑같이 뭐가 없어? 본권이 없어. 그걸 뭐 하면서? 알면서 지가 소유자가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하거나 또는 그뿐만 아니라 뭘 하면서?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점유를 하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같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일단 선의점유, 악의점유 중에서 좋은 쪽이 뭐라고요? 선의점유인데 자, 누군가 점유하고 있어. 근데 이게 선의점유인지 악의점유인지 잘 몰라. 그럼 또 추정을 받는다고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이에요. 그러면 선의점유로 추정을 받는데 그럼 선의점유자는 뭐가 없어? 근데 본권이 있다고 믿으면서 하는 점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선의점유로 추정받는 사람한테 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냐면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본권에 관한 소송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즉 소유권이 내한테 있으니까 그 물건을 나한테 넘겨달라, 돌려달라 이렇게 제기한 거예요. 항상 소송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제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뭐? 자기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좀 뭔가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행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소송이에요. 근데 이제 이 권리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 있지. 그럼 진짜라면 이기는 거고 가짜라면 지는 거예요. 그걸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 소유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 물건 돌려달라라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걸 뭐에 관한 소송이라고 그래? 본권에 관한 소송. 그래서 얘가 졌어. 그럼 얘는 선의점일까요? 이제 악의점으로 바뀔까요? 악의점으로 바뀌어야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졌으니까 자기가 이제 본권이 없다는 걸 뻔히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악의점유자로 바뀌는 것은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 했어? 패소했으니까 바뀐 거죠. 그러면 바뀐 시점은 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부터 바뀐다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때는 악의점유자로 바뀌는 것은 쭉 올라가서 소송을 뭐 했을 때? 제기했을 때부터 악의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시간적 간격이 있겠죠? 예.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의점유는 뻔히 알아도 악이지만 뭐 해도 의심을 품어도 악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가 뭐 했다가 선의점했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권에 가서 소송을 제기받았다면 내가 소유자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기 시까지 요게 소급이 됩니다. 같이 썼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또 안 찾아가고. 근데 요게 어디에 있냐면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183페이지를 보면 183페이지에 괄호 1번. 자, 각종 좋은 쪽으로 추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선의점유로 추정받는데 선의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뭐 했으면 패소했으면 자 악의점유자로 보게 되는데 바뀌는데 언제부터냐? 그 소가 제기된 때지 패소 판결 시 뭐 점유 개시 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문제를 많이 낸다. 다시 그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관련된 곳에서 모아놔야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흐트러지면 이게 뭐 정리가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선의 악의는 선의점유 악의점유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죠. 자, 점유권의 취득에서는 뭘 보시냐면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 당연히 점유권도 승계취득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말하는 승계는 특별승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승계. 그런데 자, 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이걸 얘한테 넘겨줬다고 뭐 팔아서 넘겨줬든 증여해서 넘겨줬든 그럼 얘는 갑으로부터 점유를 뭐 받은 사람이에요? 승계받은 사람이라고요. 현재 점유를 의뢰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뭐 법적으로든 아닌 소송에서 뭐 누군가한테 주장을 해. 특히 예를 들어서 점유 기간이 문제가 돼.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제 점유 기간이 법에서 정해진 기간 뭐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뭔가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재 얘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자, 근데 점유 기간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이 돼야 법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 인정을 받아. 그럼 얘는 자기 점유를 기간을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 주장하는 방법은 뭐만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하고 전 점유자 점유를 같이 합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고요. 유리한 것 지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점유를 4년을 점유하고 있다가 을한테 점유를 넘겼는데 넘겨받은 후 얘는 7년째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문제됐을 때 10년 동안은 점유를 해야지만이 뭔가 인정돼. 그럼 얘가 점유 주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자기 점유 몇 년? 7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걸로 부족하죠? 그럼 그 전 사람의 점유 4년을 더해서 몇 년? 11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만 문제는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그 전에 점유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도 그대로 승계하는단 말이에요. 계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점유는 타주 점유였는데 자, 이렇게 승계받았어요. 근데 얘가 점유를 얘 것까지 해서 11년을 주장한다. 그럼 이 11년은 무슨 점유? 타주 점유로 11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지 것만 점유한다? 그러면 전 점유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이 점유는 몇 년? 무슨 점유? 자주로 7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해가지고. 그럼 네가 유리한 거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뗐다 붙였다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해줘요. 이해됐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상속받으면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상속은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상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점유권의 효력 들어갑니다. 자, 점유권 파트에서는 점유권 효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점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추정을 해준대. 추정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럼 추정 얘기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어. 첫째 뭐? 입증 책임. 반대 사람이 입증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추정받는 사람이 뭔가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아. 그 다음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그럼 여기서도 이쪽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추정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걸 잘만 구별하면 되는 거지. 뭐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점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좋은 쪽하고 나쁜 쪽. 자,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추정을 해준대.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그럼 무슨 점유라는 얘기예요? 자주 점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준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좋은 쪽이지만 추정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자, 무과실 점유죠. 과실 있는 점유하고 과실이 없는 무과실 점유 중에 좋은 것은 과실이 없는 점유죠.
하지만 점유했다고 해서 그 점유가 무과실, 과실이 없다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럼 당연히 그 자기 점유가 과실이 없다는 것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 줘야 되겠지. 자, 또 점유 계속과 불계속 중에서는 뭐가 좋다고요? 계속.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10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10년 전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두 가지만 증명된다면 요 사이는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해 주는 거예요. 다 좋은 쪽이에요. 자, 괄호 3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쪽이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점유하고 있으면은 이 권리는 적법하게 뭐한 것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책을 뭐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가요? 네, 그럼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해서 점유하면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국가 입장이에요. 국가 입장에서, 즉 판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책을 점유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책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건지 훔쳐온 건지 빌려온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책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소유권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고. 좋잖아. 이해됐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모든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해 주느냐? 아니고 물건 중에서 동산만 적용돼요. 그러면 뒤집으면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것도 기억하셔야지. 밑에 있습니다. 동산 점유 하나에 적용되고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즉 그 얘기는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 같은 것들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자, 부동산은 점유도 하고 있지만 뭐 또 해야 돼? 등기. 그럼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해줘야지. 하지만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산은 점유자를 권리자로 추정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점유, 추정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다 뭐 된다? 추정돼. 그럼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지. 아까 뭐 무과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런 단어가 보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점유를 물어보면서 요거와 관련된 지문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점유자, 회복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부터 먼저 얘가 누군지를 잡으셔야 돼. 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나눠보세요. 물건 점유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자기 물건, 남의 물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에요. 남의 물건 점유하니까 실제 소유자가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남의 물건 점유하는데 그게 정당한 점유일 수도 있고 부당한 점유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당한 점유, 부당한 점유? 부당한 점유예요. 즉 이걸 다른 말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서 점유를 넘겨받았지만 그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갑의 건물인데 을이 자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점유가 일단 무단으로 점유할 수도 있어. 또는
매매 계약을 확인해서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이 매매 계약이 뭐거나 무효거나 뭐일 수 있어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소유권은 아무리 얘 명의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얘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점유는 무효 취소라고 점유가 다시 자동으로 복귀되지는 않지. 얘가 돌려줘야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면서 또는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야, 그 물건 돌려줘 하겠지. 그 얘기가 뭐예요? 점유를 뭐 해달라? 회복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고? 점유자. 그러니까 얘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부적법하게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지. 근데 현실에서는 안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부터 싸움이 일어나지만 법은 그런 걸 얘기 않고 뭘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위해서 잡아준 거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걸 법에서 정할 이유는 없어. 당연한 거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돌려주면서 문제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자, 얘가 사가지고 이전 등기까지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또 놨어요. 그럼 뭘 받겠다? 임대를 받겠죠. 그래서 월세를 100만 원씩 따박따박 쭉 받고 한 6개월 정도 받고 있었는데 얘가 이 매매 계약 뭘 주장하면서 무효 취소 주장하면서 돌려달래. 당연히 무효 취소라면 돌려줘야지. 근데 건물 돌려주는데 그 사이에 얘는 임대료를 6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자기 건물로 남의 건물로. 그러면 당연히 그 임대료까지 돌려줘야 되냐 아니면 임대료는 얘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만일에 여러분이 소유자 입장에서 그런 일을 알았다면 여러분 건물만 돌려받으려고 그랬어요? 임대료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임대료도 내놓으라고 그러겠지. 야, 내 건물 가지고 임대료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의뢰 입장이라면 임대료 돌려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가지려고 그러겠어? 가지려고 그러겠지. 야, 임대차 계약은 내가 해서 한 건데 뭐 그것까지 가지려고 그래? 이 건물이나 가져가. 이러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임대료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법에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01조예요. 임대료 차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법에서 뭘 한다?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점유자가 과실은 돌려줘야 되냐, 지가 가져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거 이제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자, 괄호 2번이에요. 점유자 중에 누구는? 그래요. 아까 다 그랬어. 본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잖아, 지금. 근데 지가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점유한 사람은 남의 물건으로부터 나온 과실이라도 네가 가져라. 자, 들어갑시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로부터 생긴 과실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과실은 어느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경제 수익. 그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또 둘로 나눠요.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는데 그걸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과실은 다 포함돼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포함되고 특히 법정과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법정과실로 대표적인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거예요. 뭐가 있어? 아까 했던 임대료, 차임. 토지를 빌려줬으면 지료, 돈을 빌려줬으면 뭐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법정과실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그 물건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이걸 줄여서 사용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과실이 아닙니다. 과실이 아니지만 어느 파트에서든 뭐가 나오면 그러면 사용한 이득도 똑같이 취급하라고요. 그 무슨 얘기요? 그게. 자, 얘가 이 갑의 건물을 점유 넘겨받아서 얘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내서 받은 차임은 과실이죠? 근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지 않고 지가 사용했어. 6개월 동안. 근데 얘가 돌려달래. 돌려줘야지.
그럼 얘는 지금 남의 건물을 지가 6개월 동안 사용한 이득 있잖아. 즉, 저 건물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 걸 빌려가지고 임대료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용이익 또는 사용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그것도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안 돌려도 된다고, 선의 점유자라면. 그래서 항상 같이 취급을 하니까 반환의무는 없어요. 됐어요. 선의 점유자가 누군지는 항상 뭐자가 들어가야 돼? 오신 됐고. 자, 그러면 이 점유자가 뭐라면? 악의 점유자라면 당연히 과실을 돌려줘야지. 그래서 선의 악의를 여기서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악의 점유자가 돌려주는 범위인데 과실에 뭘 붙여서?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요. 이자도 지체했으면 지연손해금까지 붙여서 돌려줘라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얘가 취득해서 이미 뭐 해버렸어? 소비해버렸어. 그러면 돌려줄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대가를 보상해줘야 돼요. 자, 이 문장도 잘 적어야 되는데, 자, 근데 또 악의 점유자가 그 과실을 뭐 시켰어? 훼손시켰거나 뭐 하지 못했어요? 수취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뭘 보상해야 돼?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그러면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전부 주어는 누구요? 악의 점유자는. 자, 과실을 이미 뭐 했어? 소비했으면 뭐해? 대가 보상해야 돼. 자, 두 번째, 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해서 과실을 뭐 했거나 훼손했거나 수취하지 못해서도 뭐 해야 돼? 대가 보상해야 돼.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주로 시험은 뒤쪽을 가지고 장난쳐요. 과실을 훼손 수취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대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악의 점유자라도 자기 무엇으로? 과실로 인하여 요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써놨죠. 과실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보상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조심하시면 돼. 과실은 잘못이라는 얘기니까. 자, 하면서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고 쌤 그 얘기는 돌려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실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그 점유자가 뭐냐를 나눠서 선인지 악인지를 나눠가지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지. 쉬워요,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번 파트는 깊이 안 들어가지. 첫 번째 과실 정리해봤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어쨌든 얘는 남의 건물이지만, 자, 넘겨받았죠. 사용하다가 좀 부실 수가 있어요. 또는 아예 그냥 쓸데없으니까 무너뜨려 버렸어. 근데 나중에 얘가 지 거라고 돌려달래. 돌려줘야 되는데 그 물건을 뭐 시켰어요? 훼손시켰거나 멸실시켜버렸다고. 자기 물건을, 남의 물건을. 그럼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배상해주냐 이 문제야. 자, 이 배상도 둘 중에 하나예요. 현존 이익만 배상하는 게 있고, 그대로 그냥 현재 존재하는 거 그대로 돌려줘도 되고요. 전부 배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역시 이 점유자가 무슨 점유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데, 자, 마찬가지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잡으시면 돼. 책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게 썼는데 어지러울 게 아니에요. 자, 이쪽을 잡으세요. 이쪽. 무슨 배상? 현존 배상. 그러면 지문에 현존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앞에 봐야 돼. 또는 앞쪽을 보면서 이렇게 문장에서 조합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앞에 이 점유자는 일단 뭐 해야 돼? 선의해야 돼. 근데 선이기만 해서 안 되고 얘가 또 자주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될 때. 근데 선인데 타주점이야. 현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전부로 나와야지. 또는 악의자가 뭐요? 전부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건 다 무슨 배상? 전부 배상이야. 전부 배상. 그럼 이걸 외우셔야지. 이걸.
그래서 결혼 전에 제가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 와이프는 선자야, 이름이. 선자만 현존하고 있어. 별짓을 다 한다. 그죠. 하여간 어떻게든 외우시라고. 그래서 누구만 현존하고 있다고요? 선자만 현존하고 있어. 선자만. 선자. 이름도 이쁘네. 그냥 선자, 현존. 선자, 현존. 그럼 자주로 쓰기도 하고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로 써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이 그러면 현존 전부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 가서 확인하시면 되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해가지고,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나 훼손했을 때, 자, 이 문장 보시면 헷갈려요. 그냥 이럴 때 해놓고서는 이것도 어렵게 써놨다고. 선, 자 두 개가 나왔을 때 무슨 책임? 현존, 배상.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부 배상 들어가야지. 이렇게 어지럽게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쓰면 또 공부하신 분들이 막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밑에처럼 정리한다고 더 어려워. 그냥 선자만 뭐 현정, 그럼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특히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매매가 무효래. 근데 사실 무효인지 뭔지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일반인들이. 근데 법적으로 무효라면 아무리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고 지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얘 거죠. 근데 얘가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좀 새. 고쳤겠지. 또는 비 같은 거 안 새지만은 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싹 다 인테리어 하고 해가지고 건물이 싹 다 바뀌어졌어.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자기 건물, 남의 건물. 그래요. 근데 한 1년 있다가 얘가 돌려달래. 보니까 무효 주장하면서 또는 취소 주장하면서 건물 돌려줘야지. 근데 돌려주기 전에 얘는 이 건물에 대해서 비용 들어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거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용상환 청구권에서는 그럼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여기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자, 과실은 뭐 따져야 돼? 선악만 따지면 돼. 배상 나오면 선자까지 따져야 돼. 비용은 그런 거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럼 비용에서는 뭘 따지느냐? 비용의 내용을 따지는 거예요. 비용은 항상 무슨 비와?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눠져요. 자,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서 각종 비용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눠지니까. 자, 필요비는 그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럼 보존자가 나왔으면은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아니. 보존이란 단어를 해석하시라니까. 그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비로 한다고. 그럼 보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이 뭐예요? 보존.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시라니까. 영어 공부하듯이 단어 하나씩 의미를 해석하셔야 된다니까. 현상유지라고 그랬잖아요. 현상유지. 현상유지하는 걸 보존이라 한다. 그러면 그 물건을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물이 쪽쪽 새면 그거 고쳐야 되겠지. 아니면 뭐 건물 같은 경우 관리비 같은 거 내고 세금 같은 거 낼 거 아니에요. 그 현상 유지. 자, 이러면 이건 원칙적으로 전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 물건을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 단. 일반적으로 필요비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자기 물건, 남의 물건 적법하게, 부적법하게 그래요.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인데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얘가 과실을 취득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 얘는 선, 악이 상관없이 남의 물건을 권한 없이 점유한 사람 보고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원래는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201조란 법정을 만들어가지고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과실은 얘가 갖도록 하자. 부적법하게 점유한 사람이지만, 이랬는데 또 얘가 뭐 들어갔다고? 필요비 들어갔다고. 또 필요비도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부적법하게 점유한 사람 과실도 취득하고 필요비도 다 받을 수 있고, 부적법하게 점유한 사람 너무 보하잖아.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얘가 선의점유자로서 뭘 취득했으면, 과실 취득했으면, 야 너는 부적법하게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인데 과실까지 취득했다고 그러는데, 과실까지 취득했는데 필요비도 다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필요비 중에 통상 필요비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건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통상 필요비를 보여야지 필요비 전체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거, 관리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특별 필요비가 뭐고 통상 필요가 뭔지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럼 뒤집읍시다. 자, 얘가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점유자일 때? 선의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그만큼 보호해줬으니까 이것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뒤집으면 얘가 뭐라면? 그러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자, 점유자는 선악 상관없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필요비 상환 청구를 들어가는데, 자, 필요비가 뭔지를 설명했어요. 다만 선의점유자가 과실 취득권 인정되면, 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악의의 점유자는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써줘야 돼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항상 대비되는 걸 같이 써줘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이것도 어딘가 써있긴 써있을 거예요. 자, 다 정리했죠? 그럼 유익비 들어갑니다. 자, 유익비는 그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고, 그럼 개량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얘가 뭐 살만한데 돈 싹 들여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싹 다 뭐 설치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 건물 가치가 높아졌다고요. 자, 근데 한 1년 뒤에 얘가 돌려달래. 그럼 얘는 지금 4천만 원이라는 유익비가 들어갔죠? 그럼 4천만 원 유익비 다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건 어디든 여기든 어디든 항상 유익비 나오면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으니까 아예 기계처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유익비는 무조건 유익비 들어갔다고 해서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익비는 그 물건에 뭐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가치. 그럼 가치 증가시켰다가 1년 동안 그냥 구경만 해요? 사용해요? 그럼 그 가치가 그대로 있을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지. 근데 엉망진창으로 사용했으면 가치가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유익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유익비는 가치 증가액이 뭐하고 있어야 돼? 현존할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존할 때 청구한다는 얘기 나오면 필요비가 보이면 그 문장은 맞아 틀려? 틀려요. 유익비가 나와야 돼. 두 번째. 그러면 가치 증가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싹 다 했어요. 그럼 가치 증가는 4천만 원 들였다고 꼭 4천만 원어치만 증가하시지는 않겠죠? 그 가치 증가는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증가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얘가 사용했다고. 그럼 가치는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1년 후에 얘가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 3천만 원어치의 가치 증가액이 남아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남아있으니까 얘는 유익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럼 얼마 달라고 해야 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실제 들인 비용이 얼마요? 4천만 원. 현재 남아있는 가치 증가액은 3천.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선택은 누가 할까? 항상 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 회복자. 그럼 이게 임대차에서도 나와요. 그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유익비 들었으면 당연히 임차인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선택해야지. 누가? 임대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공식이니까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라니까. 항상 유익비 나오면 일단 뭐 할 때? 현존. 두 번째, 선택. 누가? 줄 사람이. 이건 공식이야, 이거는. 그래서 회복자 선택에 따라.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거 선택하겠지. 됐나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선택했다 하더라도 액수가 뭐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얘가 주긴 주는데 나 당장 돈은 없다. 안 주겠다는 거 아니다. 그럼 이 주는 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지. 그러면 연장해달라고 얘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서, 그래서 법원이 타당하면 상환 기간을 유예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라는 얘기를 나와요. 상당한 상환기간 뭐 해준다? 허여. 그러면 유익비의 특징은 세 가지. 기계처럼 뭐 했을 때? 현존, 그 다음에 뭐? 선택, 그 다음 뭐? 상환기간 허여. 이런 문장에서 이런 단어가 보이는데 필요가 보여. 맞아, 틀려? 틀려요. 맨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이. 기계처럼 보시라고. 자, 그럼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유익비 체크하시고, 뭐한 경우에, 현존한 경우에, 회복자의 뭐요?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해? 허여. 자,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물론 이제 더 할 얘기는 있지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항상 머릿속에 세 가지. 과실, 그 다음에 멸실 훼손했을 때 배상 문제,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이게 문제가 된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다른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문제 뭐 한두 가지 푸시고 마무리 좀 할게요. 자, 197페이지를 보세요. 5번 문제를 봅시다. 197페이지 5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다고요? 1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뭐 됐어? 멸실. 그럼 배상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읽으시면서 선 나오고 뭐 나왔어? 타 나왔으면 뒤에 현존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건 문장은 틀렸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자, 2번.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지. 선의 점유자가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 2번이 옳은 얘기예요. 그럼 이 3번 봅시다. 점유자의 무슨 상환 청구? 필요비. 근데 필요비 나오는데 뒤에 뭐가 보여? 상환기간 허여가 나오네? 안 맞잖아. 상환기간 허여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유익비. 그거 틀렸지. 뻔하다니까요. 문제 나오는 게. 자, 4번은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자, 5번.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보라고 그랬죠? 그럼 과실을 취득해요?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지. 그거 틀렸지. 그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드렸던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계처럼 어디 나오든 뭐는. 유익비는 세 가지야. 뭐 할 때? 현존, 선택, 그 다음에 상환기간 허여예요. 이 필요비가 이쪽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뭐 문제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잠이 안 올 때 한번 풀어보세요. 예. 그래서 자, 오늘 그래서 점유권은 다 보질 못하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까지 하셨고, 다음 주에 188페이지 점유보호 청권, 이게 점유권은 그냥 물권적 청권이에요. 요거 살짝 보시고 이제 소유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고, 날씨 많이 춥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